기분 좋은 봄 향기가 짙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제주만의 향기가 느껴지는 콘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공간하고도 뭔가 어울릴 것 같은데 바로 제주 전통주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아니 요즘 뭐 주변에 봄꽃들도 많이 보이고 또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러오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봄이라 바람이라 이내 몸에는 꽃이라 술잔이라 하며 우노라. 네, 꽃향기 때문에 또 이 봄바람 때문에 술 생각이 난다는 김서월 선생의 바람과 봄이라는 시였는데 그럼 세 분은 봄하면 어떤 술이 떠오르세요? 우리 대표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봄 하면은 약간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강술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그 안주 없이 먹는 깡술 아니에요? 깡술 아니고 강술이라고 네, 떠먹는 막걸리인데 그 술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도 약간 멀리 가거나 할 때 그 싸가지고 가던 술이거든요. 약간 캠핑 가거나 나들이 갈 때 이렇게 싸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 강술이라는 술을 또 꼽아주셨는데 사실 봄이 되면 좀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딱 먹으면 좋을 술이 또 있을까요? 오합주 있습니다. 오합주라고요? 네. 이 오메기 청주를 주재료로 해가지고 뭐 5가지 놔서 한다고 오합주라고 합니다. 그 오메기 청주에다가 4가지를 더 예. 합해서 예. 만드는 술이 계란에 오합주. 계란. 계란, 참기름, 생강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제 주재료가 술. 아까 그래서 술. 오합주. 예, 네. 오합주. 그게 저 이름을 지었습니다. 집대장보약이라고. 십대장 보약. 예, 집대장. 그럼 그 술이 아니고 그냥 보양식이나 예, 먹네. 보양식이죠, 보양식. 강장제라. 이제 홍삼 브랜드보다 더, 저는 확실히 그 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밖에 그 좋은 강장제가 많습니까? 저는 다 싫고, 다 말고, 다 아니고, 그 오합주를 택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저는 딱 봄 하니까 떠오르는 게 오늘 아마 등장할 것 같은 오메기 술인데요. 네, 어느 한 집에서 얻어먹은 오메기 술을 딱 마셨는데 거기에서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제대로 된 제주의 봄인데? 라고 딱 느꼈던 그 술이 바로 오메기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언코 오메기 술입니다. 소장님은 오메기 떡, 오메기 술 이런 걸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네, 제주 음식이니까. 꽃향기가 난다는 오메기 술도 제가 오늘 꼭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납니다. 나. 꽃향기가요. 예. 나죠? 네. 납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자 선생님께서 직접 담그신 오메기 술을 가져와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진짜 꽃향기가 나는지 시향도 해보고 예. 또 기회가 난다면 살짝 시음도 해보고 그런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찰기가 많은 좁쌀을 자조렌하는데 이 자조를 가름 떳떳한 물에 반죽을 해 폴폴 끓여 우후 반바디 바비바밤 우후 반바디 바비바밤 오메기 사랑 오메기 사랑 오메기 사랑 그 맛이 천하의 일품인데 우후 반바디 바비바밤 오메기 사랑. 네, 자 이렇게 오늘 김태자 어르신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오메기 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2가지 종류예요, 이게? 예. 하나는 위에 뜬 거는 아주 살며시 떠내가지고 청주고 하나는 탁주라고 옛날에 그 가마솥에 돼지 잡아갖고 잔치 때면 뭐 청주는 걸러서 위로 윗물은 따라서 이제 손님 대접하고 손님 상 치르고 나머지들은 신바람한 그 친척들이나 젊은 그 돼지 잡은 삶는 그 사람들이
많이 즐겁게 부담 없이 마셨던 그러면 그 닭죽입니다. 이게 청주가 더 좋은 건가요? 그럼요. 청주가 네. 훨씬 좋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기떡 같은 경우에는 찹쌀가루에 쑥을 넣어서 팥을 이제 묻힌 게 대표적인 제주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술을 빚기 위해 했던 거고 그 오메기떡 재료도 자체가 쑥이나 찹쌀이 아닌 차조였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차조와 보리 농사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조를 갈아서 술을 만드는 이제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을 오메기떡이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으로 떡으로 먹기 위해 먹은 건 아니고 술을 빚는 중간에 나온 거를 아기들이 있으면 뭐 꿀을 바르던가 팥을 묻혀서 줬겠죠. 그렇게 해서 오메기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좀 많았고 그 밑떡, 차조 오메기떡과 보리 누룩을 섞어서 만들면 오메기 술이 항아리 단지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전분기가 있는 가루류들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고요. 맑은 부분들은 위에 뜨잖아요. 그럼 이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날 많이 만들어서 중요한 날에 마시려고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술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김태자 어르신이 만드신 술인데 이 오메기 청주를 마신 분들은 어떤 선거에 나가도 다 찰떡같이 붙는다라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이 따라주는 걸 꼭 받아야 좋은 일이 잘 되는 그런 약간 저한테는 부적 같은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께서 따라주는 이 오메기 술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부적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접 선생님께서 따라 주셔야겠네요. 제가 뭐 중요한 일에 나갈 일은 없는데 아, 시험이나 선거. 옛날에 아주 활발하게 자 소장님. 네, 조금만 제 주량을 아시니까. 제가 좀 따라드릴까요? 제주도 할머니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술을 담궜는데 이 술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술을 담그는 과정에서는 술이 완성된 다음에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샌 노란 청주에 노란 기름이 뜨는 이 오메기 술은 진짜 최고로 잘 된 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향이 살짝 올라오는 네. 게 진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꽃. 이거 꽃은 안 들어가는데 향은 난단 말이야 분명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보통 곡주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탁주처럼 저는 탁한 색을 띠거나 아니면 무색을 많이 띠는데 이건 노란빛을 띠는 게 좀 네. 신기해요. 저도 그 시판 되는 거는 몇 번 사서 먹어봤었는데 이렇게 기름 뜨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저희도 그 증조 할머니께서 오메기 술이랑 고소리 술을 빚으셨는데 꼭 들어보면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름 뜨고 약간 새코롬한 냄새 나고 한다고 해서 그 듣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본 건 이번이 처음. 그 오메기 술, 그러니까 오메기 떡 제가 아까 차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차조가 검은 차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검은이 까맣다라는 그런 실제로 그 차조를 보면 아주 짙은 녹색의 곡식이에요. 그 곡식에서 이렇게 노란빛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데 술로 담가서 보면 이렇게 샛노라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담가봐도 매년 빚어도 이거 아주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설 한 일주일 전에 빚은 거니까 20일께는 이 잔이 샛노라 진짜 여기 잔에 묻어난 거 그 기름 때문에 제가 술을 아마 2년 모자란 60여 년 담는 게 아, 60년 전부터 담그셨다고요? 예. 60년을 동안을 담아도 아주 더 좋은 술이 나올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기름으로만 승부할래요. 기름. 근데 언제 드셨어요, 다? 저 아까 이미 말씀드린 잔이 비었어. 저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또 세진 않네요. 부담 없이 네. 그래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13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사회에는 예나 지금이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금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술자리가 이루어져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술을 어떻게 이거 기름 아무 때나 기름 안 뜹니다.
이거 아주 샛노랗게 이게 빨갑니다. 가만히 가라앉으면 술은 자체는 벌그스름한데 이 노란 기름이 등등 흐트러져서 이 노란색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한 60년 가까이 빚으면서도 지금도 배웁니다. 지금도 배우는 마음으로 60년을 담그셔도 예, 60년을 빚어도 지금도 배우는. 옛날에 이렇게 기름 안 보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술을 담가도 어렵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셨겠고. 그럼요. 아이고 돈도 많이 버리고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농사 우린 전형적인 농사만 지는 데니까 어르신 그 오백이술 담는 시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가을서부터 하면 좀 이르고 쉬어버려. 그러니까 급하면 가을에서 늦가을 해서 정도. 조금 선선한 데 놓고 또 안 바쁘면 그냥 한 11월 달부터 한 지금까지 이제 2월 그래도 이 앞으로 나 2번은 더 담을 생각입니다. 올해. 그럼 빨리 탁주 좀 맛보면 안 돼요? 탁주도 좀 주세요. 예. 이게 마셔보십시만은 훅 끊은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이제 많이 먹여놔. 이게 같은 항아리에서 그 독에서 나왔겠지만 향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저도 또 마셔보겠습니다. 아 이건 또 좀 시큼하네요. 이거는 위에 거 아주 그 청주 위에 맑은 술만 떠낸 거니까 향도 나고 이거는 아주 오래 숙성되고 또 좀 짙지 않습니까? 예, 약간 더 막걸리 같은 느낌이 더 나네요. 예.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술. 이건 잘 담근 술이죠. 잘 나온 술이죠. 이건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온 술이죠. 잘 나온 술이죠. 잘 나온 술이다. 버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위에 뜨는 오메기 청주는 진짜 중요한 제의 때 쓰고 이제 한솔이 이제 마을제 할 때도 항상 이 오메기 청주를 제주로 쓰더라고요. 근데 제주로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탁주는 뭐 늘 마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농주나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그날 대중적인 술로도 탁주를 마셨고 제일 아래 남는 지게미 있잖아요. 사람이 먹기가 좀 껄끄러운 뭐 그것도 뭐 물에 타서 먹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걔는 어디로 가느냐? 통시. 도통시. 화장실. 네, 도통시로 가서 이제 돼지를 먹으면 또 그것도 다 그렇게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주도 사람들한테 오메기 술은 정말 중요한 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게 붉은 누룩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리로 만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그 붉은 누룩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아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누룩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붉은 빛이 나는 게 조금씩 보이는데. 이거는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좀 진짜 이게. 여기 보시면 쓰려고 이렇게 부숴놓은 거라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났었는데 원래는 홍국만 많이 났다. 이거 아주 노랗게 이게 노란빛 나는 보기 것도 좋게 있고. 났었는데 이거 다 사그라진 겁니다. 술 하니까 누룩을 담아 보십소. 해서 누룩을 담는데 지금은 술보다 누룩꽃 피우는 게 또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 또. 술 빚는 누룩꽃 것보다. 피우는 게 더 재미있어. 근데 누룩을 빚는 날도 또 있다면서요. 언제 빚어요? 누룩 빚는 날이 언제예요? 누룩은 8월 추석 지나서 선선한 옛날에 그 촐빌한이라고 한이바람 나오면 이 벌레가 안 생겨가지고 그때 잠옵니다. 그 한 8월 추석 지나서 그나마 우리 제주도 사람은 누룩 빚을 수 있는 나이에면 그 시기에 빚는다는 거 알 겁니다. 선선해질 때. 이렇게 빨간 누룩 딱 보이면 굉장히 또 기분 좋아지시겠어요? 정말로 좋습니다. 그냥 매해 나는 것도 아니고 매것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 꽃이 피면 그 누룩은 전부 그 주위의 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메기 술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중요한 의례가 있을 때, 네. 의례 행사를 치를 때 네. 이렇게
뭐 만들기도 했고 마셨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어떤 술을 마셨을까요? 평소에 평소에. 어떤 술 하느냐고 평소엔 그냥 뭐 담금주 뭐 더덕이라든지 뭐 하수 그런 거 하고 고소리 술을 한 3번 증류 내려봤어요. 고소리 술이요. 고소리 술. 고소리를 나가 사다가 한번 사다가 큰 마음 먹고 해봤는데 그 증류수 내리는 순간 고소리를 만들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비싼 한 60만 인형 닮은 거 60만이나 주면서 사지 않아도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증류만 내리면 되겠다 해서 그 순간만큼은 딱 고소리를 만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술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하시는 고소리 술을 또 한번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색부터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맑죠. 네. 약간 소주 같이 약간 무색인데 네. 향은 향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안동 소주 비슷한. 예전에 유동훈 감독이랑 먹었던 소복주가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네. 센 술이었거든요. 네. 이게 한 43도 네. 되는 술이어서 선배를 못 알아볼 정도로 되게 독한 술인데 약간 그런 술 같은. 이렇게 선배를 못 알아보는 술이군요. 위험하네. 네. 아, 고소리 술이 사실 그 소주꼬리의 제주 방언이 고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소주꼬리가 소주를 내리는 기구거든요. 그걸 제주도 방언으로 고소리, 예, 고소리로 내렸다 해서 고소리 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왜 고소리 술이라고 네. 하나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것도 도수가 좀 높겠죠? 이거는 희석을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세네. 네, 40도 정도를 이제 갈 것 같고 고소리를 걸어서 증류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술이어서 도수가 높고요. 유통기한이 아주 길다라는 장점이 길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오메기 술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 날씨에 영향 받아서 아까 술이 식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술이 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끓여서 그 수증기만 모아서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맑고 도수가 높기 때문에 오래 두면 둘수록 오히려 더 두고 마실 수 있는 소주 종류고 옛날 문헌 책에 보면 제주 사람들이 소주를 많이 마시고 다용 소주를 즐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 증류하는 소주, 고소리 술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정착이 돼서 사람들이 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시작점이 아마 그러니까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했던 그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몽골 원나라의 이제 병참 기지들을 다 세웠던 세 지역이 개성 그리고 안동, 제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3대 소주 하면 개성, 안동, 제주의 고소리 술 이렇게. 제주까지 들어가요? 네. 어쨌든 이 고소리 술을 많이 이렇게 증류해서 마셨던 것 같아요. 아까 어르신께서 담금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담금주도 청주, 오메기 술이 아닌 아마 옛날에는 이 고소리 술을 당금주도 이제 좀 도수 센 걸로 하니까 네. 요즘은 이걸로 담으면 그 과일주 대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타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메가 술이라든지 고소리 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꽤 알려진 제주 전통주인데 이외에 또 제주에 어떤 전통주들이 있을까요? 그 제주도에 떠먹는 막걸리라 그래가지고 강술이 있어요. 그 옛날에 뭐 목장이나 그 밭에 멀리 갈 때
싸가지고 가던 술인데 그 제주도가 화산섬이라 가지고 병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걸 액체로 만들지 않고 고체로 그 가루나 아니면 고체 떡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파리에 싸서 그 밭이나 목장 가가지고 물에 타서 먹었던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들이 떠날 때 아까 좋다는 네, 강술. 같이 싸서. 그 제가 가져왔는데 네네. 네, 한 번씩 향 한번 맡아보시면은 좋을 것 네. 같아요. 선생님 먼저 맡아보시겠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메기 술을 만들 때 만든 그 아까 오메기 미떡 있잖아요. 그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이게 물이 거의 안 들어가고 이게 술이에요, 근데. 저도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향은 달다.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나 어제 책 봤는데 예. 그 지금 같으면 한라산 같은 데 쇠불에 갈 때 허리춤에 차서 가서 물 타서 가지고 먹는 거. 가져다니기 쉽게. 이거는 술이라고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떠먹는 막걸리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괜찮다. 요구르트. 네, 약간 요구르트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강술을 만들 때 미떡하고 누룩의 비율을 거의 1대1로 넣어서 아주 독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거의 넣지 않고, 그러니까 오메기 술하고 만드는 주재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오메기 술을 만들 때는 삶은 미떡에 삶은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누룩하고 떡을 으깨면서 빚는데 얘는 물을 거의 넣지 않고 누룩하고 그 떡만으로 발효를 시켜서 고체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누룩처럼 그런 제형의 고체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도 사실은 액체도 아닌 거잖아요. 거의 이렇게- 잼 같아요. 장류 같은 그런 점도의 술이지 않을까. 향도 저는 좋고 그래서 이게 향 좋습니다. 색깔은 뭐라고 해야죠? 쑥떡. 네, 쑥떡. 정말 짙은 푸른 빛을 네. 띠는 것 같은데 향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물 타서 보통 먹는데 책에 보면 이렇게 양의 입에 싸서 다녔다가 물에 타서 마셨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게 물에 타서 먹어도 되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 크래커 과자나 아니면 과일 같은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 까나페처럼? 네, 그렇죠. 까나페에 크림치즈 말고 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어울리겠네요. 그쵸. 술 안주 먹으면서 술 같이 먹는. 이거 정말 신기하네 이거는. 근데 대표님 어떻게 해서 이 강술을 만들게 되셨어요? 이게 저도 그 술을 계속 공부하면서 알아봤는데 그 이화주 만들 때 구멍떡으로 만들더라고요. 가운데 도너츠 같이 떡을 만들어서 빚는데 옛날에 증조 할머니가 술을 빚었을 때 똑같은 구멍떡을 만들어서 오메기 술을 담은 걸 보고 그러면은 오메기 술도 물을 안 넣으면은 이화주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전통주가 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강술 만드시는 어르신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계시지가 않아가지고 찾지 못하는 게 네.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이게 강술이 고체술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고체술을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제주가 유일하다라고 써져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물론 고체술을 만드는 곳들이 외국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고체술을 볼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이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제주에서 고체술이 있다라는 자체가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이 강술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이 강술에 대한 이야기나 기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도 아니 강술 좋다 느낌이 막 좋아. 아이들이라도 먹거라.
그럼 우리가 오늘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술을 맛을 봤습니다. 뭐 오메기 술, 고소리 술, 마지막으로 강술까지 봤는데 이외에 또 제주 전통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누룩으로 만들었던 음식을 생각해 보면 쉰다리를 빼놓을 수 아, 없어요. 쉰다리. 물론 도수가 높지 않아서 술도 안 쳐주실 것 같지만 저에게는 술이어서. 음료죠, 그거는. 네, 네, 저는 쉰다리도 보통 통상 2도 이하면 술로 취급을 안 한다라고는 하지만 집집마다 누룩을 넣는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은 분명 얘는 2도가 넘는 쉰다리도 저도 마셔보긴 했지만 쉰다리도 술 전통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쉽게도 도수는 없지만 이름 자체가 주자가 들어가요. 골감주거든요. 옛날에 저희 설날, 제사, 식계 할 때 다 어르신들이 골감주는 꼭 해서 올렸다라고 그거 하는데 식혜 아니었어요? 식혜인데요. 식혜인데 제주 사람들은 골감주는 식혜로 나온 거라고 골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자가 술주자예요. 그러니까 술에 올리는 제주의 역할을 그 차조 식혜가 맡아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성분적으로는 술은 아니지만 직능, 능력의 역할로 봤을 때는 걔도 제사나 명절 상에 올렸기 때문에 술의 역할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근데 골감주도 전통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정말 집집마다 집에서 네. 그 각자 집의 스타일대로 술을 담갔던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집집마다 담았어. 근데 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이게 어렵다고.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니까 이거 담을 그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어려운 걸 어려우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 어려운 걸 예, 어려운 남이 해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하는 거를 그렇기도 하고 일제강점기가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가양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지 못하게 엄격하게 주세법 그리고 주세령을 내려요. 그러면 집에서 만든 술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물려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술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몰래 만드는 것도 단속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만들 수 있는 가양주 능력이 점점점 희미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옛날에 어디에서 마을에서 와가지고 술 만드는 거 검사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아주 먹을 곡식도 없는데 술 담아 먹는다고 그렇게 말렸는지 몰라도 집집마다 술 조사 다닙니다. 술 조사 하면 쩌면 그냥 곱죠 어디에 막 숨기래. 그때가 금주령이래. 몇 살 정도셨어요? 금주령. 금주령이 우리 한 27, 8 그런 때. 60년 전. 예, 네. 예. 딱 정말 오래지 않았어, 오래지 않아서 우리 아이. 술 마시고 싶을 때인데.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공장에서 희석식 증류주가 나오죠. 그리고 맥주도 나오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만들었던 술들이 그렇게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제주를 담고 있는 게 전통주가 아닐까 네. 싶은데 어른들은 이걸 다끄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세 분에게 전통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양조장 할 생각을 했냐고. 얼마나 술을 좋아했으면 양조장까지 운영할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릴 때 그 증조 할머니께서 술 빚으시면은 그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마루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막 얘기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색할 수 있는 사이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약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술이 있는 곳에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예술 활동이나 제가 또 그 음악을 전공했어가지고 그런 예술 공간이랑 같이 결합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주가 약간 예전에 그런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대표님한테는 새로운 꿈이 돼버렸네요. 네. 아니 우리 어르신은 사실 한 60년 넘게 정확하게 말하면 63년도에서부터 2년쯤 못하고 63년도 65년부터 이제까지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빚을수록 횟수가
담고 싶고 더 짙은 노란 기름이 나오면 더 노란 기름이 나오길 바라서 더 하고 싶고 하다가 보니까 얻어진 거는 이 노란 기름은 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꾸준히 매년 뭐 여러 번 술을 담그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주는 어르신에게는 그냥 삶 그 자체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제 인생입니다. 아우 이제 죄 그냥 술 이야기라 죄술 이야기만 쭉 적어. 아 이거는 역시 누룩하고 술은 내 인생이구나 한 걸 또 오늘 여기 오면서 깨달았다. 오늘 기회에서. 안 그래도 오늘 딱 봤는데 이제 시음도 유일하게 다 해주셨고 네, 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알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네. 어떤 의미예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삶 속에 정말 술이 없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제주의 전통주들을 하나하나 다 봤더니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낸 게 있어요. 이 오메기술, 강술, 그리고 골감주 다 차조가 들어가고 보리로 만든 누룩이 들어가고 신다리도 보리밥에 보리 누룩이거든요. 그걸 종합해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먹었던 주식 있잖아요. 주곡, 곡식으로 먹었던 주곡이 바로 이 술의 주재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술이 제주 사람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주곡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술 속에서 제주 사람들의 음식 이야기를 좀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늦게나마 나이 40부터 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되게 서먹한 사이에도 술 한 잔만 있어도 내 속마음까지 다 꺼내주는 것처럼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술 한 잔에 정말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 녹여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전통주가 제주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단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정말 사라져가고 있어요. 강술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없어져가는 제주의 전통주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제주 술을 간직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있는 게 제 목표기도 하고요. 계속 어르신들은 괴롭히시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이제 술의 섬으로 술도 만들어 가고 싶은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그 계획들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제주만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제주 전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번쯤은 뭐 가족 또 친구들과 함께 정말 봄날처럼 포근하면서 설레는 제주 전통주의 이야기에 푹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